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암과 당뇨, 고혈압, 아토피, 정신질환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식탁의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누가 과연 우리의 몸을 지켜줄 것인가?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이 생활습관 병이야말로 이제는 우리 주부들이 고쳐야 하는 것이며, 현대의학과 현대 영양학자들이 경원하는 소금의 효능에 대해 이처럼 깊이 연구하고 파헤친 책도 없다. 자, 강순남,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강순남 자연식 연구가인데, 자, 이렇게 안젤라 세리명이 천사라는 그런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동안 자연 습생을 통한 또 대대로 집안의 여력이 이 건강식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정말 체험적인 이 사례를 적고 있습니다. 일판이 2005년도 하니까 벌써 오래된 책이죠. 오래되었지만 이 책은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머리글을 보면 지난 1998년 초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서울의 모 대학 총장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아파트 재활용품을 모아둔 곳에서 내가 1995년도에 썼던 사람을 살리는 먹거리라는 책자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책인가 하고 펴보았다가 밤새워 읽고 나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단한 책을 쓰셨군요 해서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게 대단한 기존 세상적인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자, 이렇게 원장님 교육을 받고 나서는 도저히 사람의 양심으로는 이 짓을 못하겠습니다. 내게 교육을 받은 한 내과 의사는 그 어렵게 얻은 의사 면허증을 버렸다. 의사 면허증까지도 버려버릴 정도로 부끄럽죠. 의사 면허증 그 자체가 얼마나 참 많은 쏘갖고 쏘키고 쏘기고 하는 어떤 그 속에서 받아진 것이니까요. 잘못된 공부가 세뇌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 선한 길이 아닌 악한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이니까, 평소 현대의학의 한계와 맹점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이 의사는 가톨릭 신자로서는 환자는 물론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며 의사를 포기하고 김밥집을 차렸다. 약대를 나와 약국을 개업했지만은 평소 지방인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특히 남편이 만성 간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한 약사도 내게 교육을 받고 나서 즉시 약국문을 닫았다. 이건 도무지 아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절대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약사는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위약금을 물어주고 다시 약국을 재인수해서 자연의학을 응용해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의사는 의사의 길이 있고 약사는 약사의 길이 있는데 왜 의사가 의사의 길을 싫다 하고 약사는 약사의 길을 싫다 하면서 오랫동안 걸어온 자신들의 길을 포기한 채 자연건강과 자연의학의 길로 들어섰을까? 의미가 크지 않을 수가 없다. 현실 속에서 제대로 모르고 그동안 모르고 배웠던 모든 이 의료의 체계에 대해서 상실감을 갖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세상이 되어진다면 현대의학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 체인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자연 식단 식사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로 오래전에 이미 우려했던 대로 먹을거리의 왜곡에 의한 각종 부작용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소아 당뇨에 걸려있는 수많은 아이들, 급증하고 있는 소아암 환자, 원인 모를 비만과 근육 무력증, 그리고 무서운 아토피 피부병에 걸려 고생하는 아이들,
지난 200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6%가 고혈압과 비만,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으로 병의원을 찾았고 전체 환자는 3년 전에 비해서 50%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생활습관병이란 무엇인가? 2004년 4월 대한내과 학회는 성인병은 대부분 흡연과 과식, 과음,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생활습관병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개칭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생활습관성 질환, 영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병, 독일은 문명병, 스웨덴은 유복병이라고 해서 영양과잉 시대인 현대인의 생활습관을 경고해 왔다. 생활습관이 잘못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생활습관병은 병이 아니다. 인공적인 병원체라 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먹을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당뇨, 암, 비만, 아토피 등의 모든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거의가 먹을거리에서 온다. 그렇다면 이 생활습관병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만 고치면 된다. 주사나 약물도 필요가 없다. 잘못된 습관만 고치면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런 생활습관병을 의사에게 내맡기고 왜 의사들이 손을 대는가? 이런 생활습관병은 의사가 아닌 우리 부엌대기가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 당뇨와 신장병은 물론 후두암, 위암, 간암, 폐암, 난소암 환자들을 비롯한 각종 암 질환 앞에서 현대의학은 속수무책이다. 그렇지만 먹을거리를 포함한 자연을 알고 우주의 이치를 알면 이런 병뿐만 아니라 정신병과 백혈병에 걸린 사람도 몸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 심지어 다운 증후군도 상태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자연의학이다. 이 말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닌 것도 기다고 우게 되는 세상에 긴 것을 기다고 말하는 게 무슨 잘못이며 죄란 말인가? 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의료제도 역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는 아무런 쓸모도 필요도 없다. 모순이 있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몸에 가득 찬 요산과 요독을 빼내주기 위한 수단으로 만약에 배에 자연요법인 된장찜질을 한다면 이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일반 가정에서 전례 민간요법인 부항을 뜨는 것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급제한 사람에게 바늘로 손톱 밑을 따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란 말인가? 오죽하면 부산의 한 현직 부장판사까지 이런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 소위 제도권이라고 하는 현대의학 신봉자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의학 지식과 의술로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현대병인 이른바 생활습관병을 거의 고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린 의사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고 암에 걸린 의사가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환자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의술이나 약 때문만이 아니다. 몸에 병을 얻은 사람이 현대의학을 접하면서부터 자신의 병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지식이 늘어나며 영양과 식습관, 건강 등 여태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던 생활습관이 바뀌면서 병이 나는 것이다. 생활습관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뇨제나 항생제, 항균제 같은 약을 서슴없이 투여한다. 이 약물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독을 자꾸만 집에 넣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와 약사들이 맹신했던 감기약과 심장약, 관절약 등이 지금 와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약이 아니었던가? 병이 병을 낳고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오고 남은 것은 결국 엄청난 치료비와 고통뿐이다. 자동차 수리공은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지 못하면 수리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해도 반드시 돈을 다 받는다.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밥상을 알지 못하는 의사는 의사의 자격이 없다.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모든 병의 70%가 먹을거리에서 오고 20%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1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렇다면 병의 요인 중에서 무려 70%나 차지하는 먹을거리를 제대로 모르는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내가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신앙처럼 받드는 고대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물을 그대의 의사나 의학으로 하라.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환자들에게 실천하는 현대의학의 신봉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연식 먹을거리와 자연건강법의 연구를 시작해서 실천에 옮긴 지 어느덧 25년. 그러나 이미 밥상은 썩을 대로 썩은 데다가 사람들의 몸도 구제불능 상태로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큰일 났다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암과 심장질환, 당뇨 같은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각종 병에 걸린 10세 이하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다 망한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집집마다 암 환자, 아토피 환자, 정신병 환자가 한 명씩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은 물론 보건당국과 의학업계 종사자들의 총체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부강한 경제보다도 건강과 환경이며 누구보다도 지도층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현대병, 생활습관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치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식탁의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 졸자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몹쓸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밥상이 썩었고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더 이상 시행착오는 하지 말자. 2005년도 1월 강순남. 자, 2005년도면 벌써 15, 16년이 넘었네요. 15, 16년이 넘은 지금 강순남 씨는 지금 얼마나 또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분의 책들은 또 이분의 식단들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참 이 세상 매스컴은 홍보를 절대로 해주지를 않고 있죠. 자, 이런 중에서 봅시다.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지금까지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식생활의 영향을 무시한 현대의학.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 호르몬과 항생제 덩어리. 어떤 먹을거리가 올바른 먹을거리냐? 우리 몸을 썩게 하는 주범 설탕. 밥상을 모르면 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다. 20세기 초 이 밥상으로 돌아가라. 뿌리와 잎, 줄기, 씨와 껍질까지 함께 먹어라. 암은 단백질을 먹고 산다. 오늘 내가 선택한 음식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한 사람의 영혼만 구해도 천국은 나의 것. 소금은 밥상과 건강의 파수꾼이다. 2장 고정관념이 죽어야 국민 건강히 산다. 진실은 썩지 않은 소금과 같은 것.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미네랄의 보고인 천일량. 우리는 정말 후회할 짓을 하고 있다. 왜 프랑스인들은 전통의 염전을 부활시켰나? 독성을 제거한 소금은 전혀 해롭지 않다. 구운 소금과 다이옥신의 진실. 적용은 국민 건강 산업으로 적극 육성을 생명의 창고. 소금의 역사는 소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근육무력증과 후두함, 단물로 바뀐 양수와 소화당뇨. 아토피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암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아토피. 몸 안의 중금속을 녹이는 소금의 힘. 양심과 인성의 회복이 곧 병의 회복이다. 정신병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정신병 감옥에서 5년 만에 구해낸 친척 아이. 내 꿈은 정신질환자를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병도 이 소금이나 이렇게 식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워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증상은 병이 아닌 치료법 그 자체이다. 병을 고치려면 똥자루부터 비워라. 똥자루는 누구나 쉽게 비울 수가 있다. 만 가지 병의 원인이 숙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숱한 똥물 세류를 맞으며 장청이 뇌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강순남 이 선생은 된장 찜질로 이렇게 장을 청소하는 데 아주 기여를 하고 있네요. 왜 우리나라가 변비 공화국이 됐나? 하수구도 막히면 역류한다.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 새로운 나라는 유기체를 만드는 단식. 치유는 자기 정화로부터 출발한다. 막힌 길을 뚫어주는 관장. 된장의 신비한 삼투압 효과. 몸 안에 숨은 병을 찾아내는 활은 운동.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말을 하다. 30년 전에 먹은 결핵약을 토해내다. 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이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백혈병 환자. 냉온욕과 피의 체온 조절 작용. 신장사구체의 막이 얇아지는 질환. 전식도 내장질환이다. 100% 200%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난치병들이 치유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왜 이렇게 자연 치유자가 다 하고 있나 이 말이죠. 자, 4장에서 옳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라. 자연이 좋았던 철없는 시골 소녀의 어떤 시절. 내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머니는 내 자연식 연구의 스승이다. 음식은 반드시 간간해야 한다. 소금을 먹고 불면증이 나은 남편. 자연건강법에 눈을 뜨다. 자연건강법을 알면 세상이 다시 보인다. 당신은 유기농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자연건강법은 그 자체가 곧 환경운동이다. 환경운동가들이야말로 진정한 선각자이다. 마침내 자연식 전문점을 열다. 단식의 입문. 내 인생의 사고방식을 바꿔준 단식. 소금요법의 단식을 접목하다. 길을 비우는 활은 운동과의 만남. 비워야 채울 수가 있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천당이다. 수을 버려야 병을 고친다. 떠받드는 문화가 병을 만든다. 병이 나으려면 자만심을 버려라. 감기 걸릴 힘만 있어도 가능성이 있다. 인생은 결코 연습이 없다. 자, 옳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라. 옳은 길을 찾아라. 장독대와 나. 어린 시절 장독대의 추억. 짜디짠 장이 달다고 하시던 어머니. 장독을 지켜야 건강을 지킨다. 나의 양심이란 무엇일까? 입맛을 끌어당기는 힘은 소금. 짜게 먹는 습관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생식은 자연이 주는 최상의 식사법이다. 생식은 반드시 소금과 함께하라. 진정한 슬로우 푸드 시대를 열자.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해서 맺는 걸로 해서 쭉 이렇게 나왔는데, 자, 벌써 제목만 봐도, 소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얼마나 자연식에 대한 물론 또 이렇게 학적으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자연식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자, 사실 의사가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생활습관병의 퇴치가 절대적인 명제가 된 이 21세기에 우리들의 건강은 의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내가 이제는 생활습관병 치료와 예방은 의사들이 아니라 우리 부엌대기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음식을 만들어서 참 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지난 2004년 11월 국내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윤광용 씨가 30일 동안 패스트푸드만을 먹고 신체의 변화를 기록한 미국 모건 스펄록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사이즈 미를 재현하기 위해 자신 역시 패스트푸드만을 먹는 한국판 슈퍼사이즈 미를 벌였다. 그러나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다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협심증을 비롯한 심장 관련 질병의 발병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의 2차에 걸친 경고 끝에 24일 만에 결국 중단을 했다. 그 취지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기에 난 다행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처럼 패스트푸드만을 먹으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석해 보자. 자, 이런 내용들은 패스트푸드가 정말 좋다면은 그 대항해 시대에 배를 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결국은 오랜 기간을 거친 이후에 비타민 C에 대한 참 오렌지라든가 뭐 라임이라든가 이런 멜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타민 C가 있는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예, 이렇게 패스트푸드에 이 참 영양소가 결핍된 것을 먹으면 24일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보여지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일 동안 한 가지 음식, 즉 패스트푸드만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식습관, 다시 말해 생활 습관이다.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고 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 그대로 계속했다면 협심증,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와 암 등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병들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간장약과 심장약, 혈압 강화제 등을 근육에 주사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활습관병은 획일적인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고치려 하다가는 몸에 투여한 약성이 장기에 쌓이고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증상을 더 깊게 하거나 또 다른 병을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현대의학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다. 물론 다른 방법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 미안하지만 현대의학을 신봉하는 의사들은 자신이 당뇨나 암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려도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다. 자신이 부모나 아내, 자녀가 같은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다. 현대의학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병과 사랑하는 가족의 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치겠는가? 지금 모 의대 교수로 계시는 어느 박사님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내게 보냈으며 또 발에 심한 통풍이 든 한 치과 의사는 병을 고치고 공부도 더 하기 위해서 폐업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려던 찰나에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통풍이 거지처럼 사라지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좋은 건강법이 있는데 왜 미국을 가느냐며 미국행을 포기하고 다시 개업을 했고 방광암에 걸린 자신의 부친은 물론 아내까지 내게 보내 교육을 받게 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그러하듯이 첫날에는 약을 끊게 하자 이 치과 의사의 아버님도 불신이 대단했다. 사사건건 못 믿겠다는 뜻이 따지고 고압적이었다. 그러나 단사흘이 지나자 그런 모습은 완전 180도로 바뀌었다. 이 요제를 먹지 않아도 마치 먹은 것처럼 요산이 빠지는 놀라운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했다. 우리 박사 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왜 일찍 말해주지 않았을까? 응? 박사 아들이라도 이걸 모르고 있다. 왜? 배운 것이 방법이 잘못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니까요. 자, 독일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살던 한 의사는 간암에 걸리자 나를 찾아왔다가 교육을 받고 상태가 몰라보게 호전되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더니 그 이듬해 여름에 전 가족을 데리고 와서 내게 교육을 받게 했다. 그러자 교육을 마친 그분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의사인 아빠가 간암처럼 무서운 병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시겠다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신 아빠가 너무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음식이라고는 풀만 드시고 밤이면 혼자 옷을 벗고 담요를 덮었다 벗었다 이상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간암에 걸리시더니 정신 이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간암이 어느새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듣고서야 저는 우리 한국의 자연의학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한 어느 내과 여의사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실감한 나머지 내게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 신장병, 간암 환자 등 각종 생활습관병 환자 30여 명을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그분의 병원에서 이들 환자에게 약과 주사를 일체 끊게 한 후 교육에 들어갔는데 며칠 후에 환자들이 내게 불평을 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밤에 잠을 잘만 하면 나 몰래 원장님이 들어와 일일이 이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 수치 등을 검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물었다. 원장님 무슨 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은 겸연쩍은 듯이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환자들한테 갑자기 모든 약과 주사를 끊게 하시니 안심이 안 되었어요. 그래, 날마다 체크해 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신기합니다. 혈압이 높은 환자들은 갈수록 더 떨어졌고 당뇨 환자들도 혈당치가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의사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 그곳에서 내게 교육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고질병이 몰라보기에 좋아졌거나 호전되었다.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고 현지에서 개업이로 일하기도 했던 그 내과 원장은 내 방법을 받아들였다. 지금도 가끔 중환자가 오면은 내게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 후에 관장을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오곤 한다. 나는 이 내과 원장과 많은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내과 의로서 한 번도 환자의 임종을 지켜본 일이 없다고 고백을 했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그렇다면 당신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환자의 병을 돌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물론 의사가 아니다. 다만 지금의 경험을 통해 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현대의학이 병이라고 정의하는 생활습관병에 걸린 사람들의 몸을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다. 그 원인은 너무나 간단하다. 한마디로 잘못된 오랜 식습관에 의한 변질돼 버린 몸을 바꿔주고 썩은 밥상만 바꾸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주장과 방법이 옳다면 현대의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보건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의식이 180도로 바뀌어야 한다. 현대의학이라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힌 의사들이 못 고친다면 마땅히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이며 더불어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참된 길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밥그릇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지금이야말로 양심 선언이 필요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양심 선언을 할 때다.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 여기까지.